어제 하셨던 분들 좀 친구분들 계시죠? 다 친해요. 다 친해요? 네. 유난 씨 빼놓고는 얘기해 본 적은 유난 있는데 씨랑? 네. 그 유난 씨랑은 안 친하다는 거죠? 친하다요. 어떻게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아 당연히 우연히 모스크바에서 만난 적도 있고 유난 씨 만나러 가신 거예요? 콩쿨차 갔다가 그렇죠. 유난 씨가 있는 곳에 콩쿠르 보러 어쩌면 그럴 수도. 보통 이렇게 좀 친하면 어땠다 뭐 저땠다 얘기를 나눌 법도 한데 어제 이제 촬영하셨던 분들이 다 친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황당했어요. 그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정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원 씨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요? 예. 불안하네. 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연주자 소개는 저희가 이제 직접 부탁드리고 있어요. 다들 한 1분, 2분? 그렇게나 많이. 할 얘기 되게 많으시던데요. 본인이 뭐 어디서 수상했고, 뭐 어디 가고, 뭐 누구랑 같이 연주한 것도 얘기하고 되게 얘기 많이 했어요. 생각할 시간. 편하게 했어요. 짧게 하고 가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다들 한 요 정도 하셨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지원 피아니스트는 선주 씨와 마찬가지로 경기 아트센터와 인연이 깊은. 그 저랑도 인연이 네. 깊었죠. 네. 좋은 인연. 네, 좋은 인연이었어요. 좋은 인연이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 이름이 기억이 나니까. 그게 몇 년 전인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몇 살 때였었는지. 고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 몇 살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몇 살? 제 지금 21. 그때를 나이를 까먹을 정도의 지금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경기 필하모닉이랑 이제 협연했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같이 해주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때 네, 맞습니다. 경기 영아티스트 통해서 독주회도 하시고. 네. 독주회는 여기서 네, 이공과에서. 여기 공간에서. 그럼 그때는 어떤 곡 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입시 한 3주 앞두고 있기도 했고 고등학교 입시곡 포함해서 되게 많이 쳤던 걸로 저는. 다들 이렇게 좀 다양한 곡을 치시나 봐요. 독주회 한번 기회를 받으면. 그죠. 네. 그때 3번 네. 했었었죠. 사실 쇼팽 협주곡도 했었는데. 저랑? 네. 그렇구나. 쇼팽 2번. 네. 그거는 조금 그 다음인가? 베토벤 3번을 먼저 했었나? 3번을 먼저 했었어요. 쇼팽 피아노 협주곡도 했었구나. 2번이. 그래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이 나는 거 맞으시죠? 네네네. 어렴풋이 이제 마흔이. 나중에 여기서 또 할 때 지원 씨를 좀 기억하는 관객들도 있겠네요. 제가 사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이 동네 살았었어요? 여기 앞에 이제 메탄 초등학교. 제 친구들도 집 많이 보러 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럼 학교에서 굉장히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대성할 피아니스트다, 뭐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뭐 사진도 찍고 뭐 그런 건 그러진 없었어요? 않았고요. 그러진 네. 않았어요. 근데 또 프로필을 보면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 프로필 많이 쓰시다가 몇 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제가 보면 지원 씨의 어떤 공식 프로필에는 몇 살 때 이제 피아노를 시작했다는 내용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시작한 게 언제 이걸 딱 시작했다라기보다 우선 저희 엄마가 성악 전공을 하셔서 성악가이시고. 네, 지금 이렇게 유명한 성악가 분은 아니시고요. 그냥 네. 성악 전공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듣기로는 할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학생 때 성악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저 낳고 나서 이제 배우러 다니셨어요. 학교를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학교 따라다니면서 뭐 레슨 들어가서 이제 피아노 밑에서 막 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되게 자연스럽게 음악과 같이 있었고 사실 그러고 피아노 시작한 것도 동네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바이엘 치고 저도 그렇게 사실 시작을 했어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바이엘 치고 그래도 이제 음악을 하셨으면 그 어머니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네, 저는 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피아노로 이제 완전히 올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쯤이에요? 제가 사실 필리핀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7살 때 이제 가서 7년 7년이나? 예, 좀 살았는데 이제 피아노도 거기서 처음 시작한 거고 그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뭔가 남다르다? 뭐
그때 물론 막 잘 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바이엘 치고 그러는데도 좀 다른 것 같다. 그럼 초등학교를 필리핀에서 다니신 네.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만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국에서 네. 초등학교 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완전히 피아노를 계속 전공을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근데 엄마가 이제 음악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공부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공부를 잘했어. 굳이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아니 제 음악은 너무 힘들고 엄마가 하셨으니까 공부를 계속해도 그렇죠. 공부를 네. 잘하면은 아니 근데 공부 잘하면 네. 피아노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면 막 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요즘엔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 분들이 그러시고 저는 아닌 걸로. 겸손할까지. 아유 아니 저는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나 봐요, 겸손. 저희 이제 사실 이제 피아노 협주곡 2번을 하게 됐는데 네. 2번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좀 유명한 곡인가요? 사실 베토벤 2번 협주곡을 제일 잘 몰라요. 제가 1번은 실제로 쳐보기도 했고 3번, 4번, 5번도 너무 지휘도 많이 해보고 뭐 그랬는데 2번은 한 번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고 5 for 5 해야 되니까 제가 한 번 들어봤나? 그 정도. 그렇게 인포메이션이 없는, 정보가 없는 이 전혀.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 저희 정지원 피아니스트가 직접 소개해주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듣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휘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1번, 3번, 4번, 5번 다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공부해본 곡이기도 하고 그런데 2번은 저도 처음에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무슨 곡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 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조금 난감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피아노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가정 네. 한 다음에 이제 80년을 더 쳐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피아노 협주곡 5개 베토벤 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뭐 좀 일찍 공부한다고 해서 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쳐야 되는 거 그냥 치기로 했고 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뭐 여러 문헌들도 찾아보고 그랬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정보는 1번보다 먼저 작곡이 되었지만 출판이 조금 늦게 돼서 2번이 됐다. 네. 뭐 그 정도? 그 정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뭐 모차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번이 모차르트 하이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뭔가 진짜 베토벤의 본색이라 그럴까요? 그 성격을 드러내는 게 3번부터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은 조성 자체도 그렇고 B플랫 메이저인데 베토벤이 B플랫 메이저를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했고 전체를 봐도 사실 되게 단순한 구조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구조로 돼 있기도 하고 음악 자체도 그렇게 난해하지 않고 그래서 그랬나 보다 라고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할 때쯤 이건 베토벤 곡이 맞구나. 연주자분들이 어떤 공통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게 된 어떤 사실 그것도 조금 나름의 뭐라 그럴까요? 편견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베토벤 곡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베토벤을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로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특유의 느낌이 있고 사실 베토벤이 작곡의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 어떤 거의 천재다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베토벤은 자기 부정의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써놓은 여러 직접 쓴 악보들, 자필 악보들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악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시작이 돼서 지금 탄생한 것들,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작품들이 다 그렇게 시작이 보통 되더라고요.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다 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모든 한음 한음의 의미를 담아서 적어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써내려간 모차르트와는 다르게 네. 또 이제 베토벤은 작곡을 할 때 엄청 많이 이제 쓰고 지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여러 차례 이제 고민하고 부정에 거듭혀서 그렇게 하나하나 완성됐고 그게 겉보기에는 모차르트와 하이든 시대의 끝 말미에 그런 어떤 형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쳐보면 이건 베토벤이다. 네. 이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이제 사실 양해를 먼저 구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5개의 콘체르토
카덴자 중에 가장 어려운 카덴자를 갖고 있지 않나. 2번이. 양해를 네. 왜 구해요? 혹시 누구한테? 제가 만약에 못 친다면, 아니, 잘 못 친다면은 아유, 아유, 그럴 리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있어요. 혹시 이제 아유. 보시는 분들이 5개 협주곡 중에서 가장 어려운 카덴자는 2번이고 내가 그 2번을 친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어려운 카덴자를 듣고 싶으면 예, 내 공연에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렇게 좀 저희 멋대로 해석을 한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곡을 처음에 받았을 때 네. 연습하는 어떤 루틴이나 패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어떤 곡 자체를 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아이디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린 다음에 시작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예를 그냥 들면 여기를 어떻게 쳐야겠다.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머릿속으로 먼저 이제 플레이에 대한 구성을 먼저 하시는구나. 네. 그 아이디어를 보통 어디서 얻으세요? 그러니까 음반을 듣는다든지 뭐 음반을 네. 듣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예. 자기 경험에 의해서 뭐 그거를 뭐 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해왔던 것에 바탕을 하는 것 같고 당연히 음반도 많이 그렇죠. 듣고 최대한 많이 또 최대한 많이 듣는 편이세요? 들을 수 있으면은 다양한 네. 연주자들의 그걸 어떻게 이제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낼까? 라는 거에 대한 구상을 우선 먼저 하고 당연히 악보 공부는 혹시 그러면 베토벤 이 피아노 협주곡 2번 네. 공부하실 때 그 좋아하시던 음반 좀 많이 들으셨던 음반 이런 게 사실 특별히 너무 있을까요? 많은데 아니면 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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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페라이어 모랄 페라이어는 약간 믿고 보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조앙 피레스 마리아 조앙 피레스라고 뭐 알려지기로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였는데 너무 좋았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은 없어요? 좋아하는 연주자의 그런 음반을 듣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비슷하게 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저는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어차피 내 내 느낌대로 느낌대로 내 그런 색깔은 게 아니라 아무리 제가 예. 그분들을 따라한다 한들 제가 그분만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결국에는 본인이 지향하고 아니면 본인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항상 그 이상을 추구하셔야 되니까 네. 예, 그렇죠. 지금의 어떤 겸손한 발언일지 몰라도 앞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영상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올 때 동료피가 함께 두고두고 저희가 써먹어야 되는데 어제 혹시 말씀 좀 드렸어요? 아니요. 친하다면서요? 너무 친해가지고 네. 굳이 막 연락을 심지어 아, 재홍이 형은 네. 저희 집 바로 앞에 살거든요. 제가 맨날 아침에 깨우러 가고 깨워줘야 돼요? 그런 사이구나.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수강 신청이라던가 수강 시청할 때 형 깨워주러 가야 돼요? 시차가 조금 이상해요 저희가. 아침에 할 것들 이제 밤에 하는. 아니 뭐 밤에 시차가 안 맞는 분이랑 통화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혹시 러시아에 혹시 모스크바에 전화했어?